창고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던 남편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바닥 밑에서 나온 건 30년 전 실종된 언니의 유골이었거든요. 과연 이 집에서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여름 태풍이 지나간 뒤 마을은 온통 어수선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도로 곳곳에 널려 있고 간판들은 비틀어져 있었죠. 김영숙은 집 뒤편 창고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낡은 함석 지붕 한쪽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비에 젖은 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여보, 창고 지붕 좀 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조기남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손대지 마. 괜히 다치기만 해. 그래도 비 또 오면 안 되잖아요. 짐들이 다 젖어서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기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영숙은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지만 기남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부부 사이였지만 가끔 이런 순간에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남은 일찍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어요. 친구들과 무슨 사업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영숙은 그저 또 돈만 들어갈 일이라고 생각했죠. 혼자 남은 영숙은 창고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물에 젖은 이불들과 오래된 농기구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두면 곰팡이 다 필 텐데. 영숙은 결국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젖은 물건들부터 꺼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무거운 이불을 끌어내다가 발이 헛디뎠습니다. 창고 바닥 한쪽이 푹 패여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콘크리트 바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집안이 약해진 모양이었죠. 영숙은 무릎을 꿇고 그 틈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파내자 믿을 수 없는 것이 나왔습니다. 뼈였어요. 사람의 뼈 같았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더 파보니 부서진 목걸이 조각도 함께 나왔어요.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이게 정말 사람 뼈라면 왜 우리 집 창고 밑에 있는 거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숙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매일 지나다니던 창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문득 남편이 창고에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말했던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영숙은 아직도 창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감식팀을 불렀습니다. 언제부터 이 창고가 있었나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지었어요. 30년도 더 됐죠. 혹시 이상한 냄새나 다른 징후는 없었습니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매일 창고 옆을 지나다녔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감식 결과가 나오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영숙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인, 잠깐 나와 보실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부르는 소리에 영숙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투명한 봉지에 든 목걸이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혹시 이것 아시나요? 유골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영숙이 그것을 자세히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으로 된 작은 나비 모양 펜던트였어요.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었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네, 뭐라고 하셨나요? 이거 우리 언니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언니 김말숙이 차고 다니던 목걸이였거든요. 언니가 20살 생일에 자기가 번 돈으로 처음 산 귀중품이었어요. 언니가 30년 전에 실종됐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었는데 그때는 가출한 줄 알았거든요.
경찰관은 수첩에 뭔가를 적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실종 당시 몇 살이셨나요? 30살이었어요. 저보다 5살 위였죠.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습니까?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것은 아직도 괴로웠어요. 제 결혼식 며칠 후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됐었어요. 결혼식에서 본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며칠 후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의 나이와 사망 추정 시기가 김말숙과 일치했어요. 영숙은 경찰서에서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언니가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바로 자기 집 창고 밑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매일 그 위를 걸어 다녔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몰랐어. 영숙은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기남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모양이었죠. 어디 갔다 와? 경찰서 갔다 왔어요. 감식 결과 나왔어요. 기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래? 우리 언니예요. 30년 전에 실종된 말숙 언니요. 기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을 켰을 뿐이에요. 영숙은 남편의 무덤덤한 반응이 이상했지만 워낙 충격이 커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마을은 술렁거렸습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영숙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창고가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건축허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창고는 영숙과 기남이 결혼한 바로 다음 달에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인, 결혼하자마자 창고를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남편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농기구 보관하려고요. 하지만 영숙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농사도 별로 짓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창고를 지었을까요? 그날 저녁 영숙은 조심스럽게 기남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창고 왜 그렇게 빨리 지었었죠? 기남은 수저를 놓고 영숙을 쳐다봤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경찰이 물어보더라고요. 경찰이 뭘 안다고. 기남은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이후 기남이 이렇게 화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기남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부터 기남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자꾸만 창밖을 내다봤어요. 영숙이 언니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얼굴이 굳어졌죠. 말숙 언니 장례는 언제 치를까요? 모르겠어. 친척들한테도 연락해야 하는데.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기남은 대화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영숙의 가족 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갑자기 무관심해진 거예요. 며칠 후 경찰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증거품을 가져왔어요. 유골 옆에서 이런 것도 발견됐습니다. 투명한 봉지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많이 손상됐지만 영숙과 말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언니 생일날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한 달 전쯤 경찰관이 사진을 뒤집어 보여줬습니다. 뒷면에 흐릿한 글씨가 보였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시나요? 영숙은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봤습니다. 언니의 글씨였어요. 영숙아, 당장 짐 싸서 나와. 언니 집에 오면 다 설명해 줄게.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왜 이런 메모를 썼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웃분들 말로는 언니분이 결혼식 날 울면서 집에 갔다고 하던데요. 네, 그랬어요. 왜 우셨는지 아시나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언니와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언니가 뭔가 말하려고 했었는데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기남에 대한 신원 조회 결과였어요. 영숙은 경찰서에서 그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분이 과거에 계명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명요?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이름은 조성수였습니다. 결혼 몇 년 전에 기남으로 바꿨어요. 영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진짜 이름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름을 바꿨나요? 사기 전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 투자 사기로 여러 명을 속여서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영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니, 그것도 자기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김말숙 씨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니가요? 네. 당시 기록을 보면 김말숙 씨가 경찰서에 여러 번 문의 전화를 했던 흔적이 있어요. 조성수에 대해서요. 영숙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 결혼식 날 울면서 집에 간 이유, 그리고 사진 뒷면의 메모까지. 언니가 남편 과거를 알아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의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이웃 김씨 할머니가 길에서 부르더군요. 영숙아, 잠깐 와봐. 네, 할머니. 그때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내 언니가 결혼식 날 밤에 너희 집에 갔었어. 네, 정말요? 응. 늦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급해 보이더라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러 간 것 같았어.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그 다음 날부터 내 언니를 못 봤거든. 이상하다 싶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기남은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외출하더니 오늘도 나간 모양이었어요. 영숙은 기남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가 기남의 과거를 알아내고 결혼식 날 밤에 찾아와서 뭔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실종됐다는 건, 기남이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기남은 대답을 회피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여보, 진짜 이름이 조성수예요?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더니 기남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경찰에서 들었어요. 사기 전과도 있다고 하던데. 기남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왜 숨겼어요? 우리가 누군데? 과거 때문에 너마저 잃을까봐 무서웠어. 영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낯선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경찰서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남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새로운 증언이 나온 거예요.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이 김말숙 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럼 언니가 남편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김말숙 씨가 사라지기 전날 조성수, 아니 기남 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협박성 내용이었다고 해요. 영숙 씨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언니가 기남을 협박했다면 기남에게 동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설마 기남이 언니를. 안 돼. 그럴 리 없어.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일 리는 없을 거예요. 기남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기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남은 계속 초조해했고 영숙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여보, 언니가 사라지기 전날 전화했었죠? 기남의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찰에서 확인했어요. 언니가 당신한테 전화했다고. 그런 적 없어.
기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정말 없었어요? 언니가 당신 과거 알고 있다고, 저한테 말하겠다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기남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화를 내세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기남은 소리를 지르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영숙은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기남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기남이 정말로 언니를 죽였다면 30년 동안 자기는 살인자와 함께 살아온 거예요. 언니의 무덤 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웃으며 살아온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조기남 씨 계신가요? 어제부터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잠시 동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경찰서에서 영숙은 더 많은 증거들을 받습니다. 기남이 언니 실종 다음 날 갑자기 창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증언, 그 시기에 시멘트를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기록들. 이제 거의 확실합니다. 남편분을 용의자로 수배할 예정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기남이 집에 돌아온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거실에서 기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기남은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기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용의자로 수배 나간다고 하더군요. 영수가, 이제 그만 말해줘요.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남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알고 싶어? 네. 기남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내 언니가 정말로 왔었어.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밤 11시쯤이었나? 갑자기 문을 두드리더라고. 뭐라고 했어요? 내 과거를 다 안다고 했어. 사기 전과 있는 걸 알았다고. 너한테 말하겠다고 했지. 기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사정했어. 과거 일이라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언니는 듣지 않았어. 그래서요? 너를 속이고 결혼했다고 당장 진실을 말하라고 했어. 안 그러면 자기가 직접 말하겠다고. 영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했어. 내가 진실을 알면 날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기남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안 된다고 하면서 돌아서는데 나도 모르게 팔을 잡았어. 그냥 붙잡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뭐요? 언니가 뿌리치려고 하다가 넘어진 거야. 머리를 계단에. 기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아니야. 처음엔 그냥 기절한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왜 안 데려갔어요? 영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서웠어. 경찰이 오면 내 과거가 다 드러날 거고 너도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잠깐만 숨겨두려고 했는데 잠깐만이 30년이 됐어요. 기남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서. 영숙은 그런 기남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기남의 고백을 들은 영숙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언니를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고하려고요? 기남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언니가 30년 동안 창고 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쉬게 해드려야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기남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듯 순순히 수갑을 찼어요. 조기남 씨, 과실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기남이 경찰차에 타기 전에 영숙을 돌아봤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지만 영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기남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말숙을 실수로 죽인 후 겁이 나서 창고 바닥을 파고 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흔적을 감췄다고 했습니다.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겁이 났습니다. 제 과거가 드러날까봐. 그리고 영숙이가 저를 떠날까봐. 그래서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는 겁니까?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영숙은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기남은 과실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과 자백한 점이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영숙은 기남과 마지막 면회를 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 없으니까. 당신도 많이 괴로웠겠어요. 기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요. 그게 좋겠어. 영숙은 면회실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말숙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과 몇몇 이웃들만 참석했어요. 영숙은 언니의 유고를 가족 선산에 모셨습니다. 언니,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어요. 30년 늦은 장례였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영숙은 창고가 있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후 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어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던 꽃들이었거든요. 화단 한쪽에는 작은 평상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평상에 앉아서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해바라기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이웃들은 처음에 영숙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남편이 처형 언니를 죽인 집에서 계속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상관없었습니다. 여기가 언니가 마지막에 있던 곳이니까요. 떠날 수 없어요. 몇 달이 지나자 영숙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단에 물을 주고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저녁에는 평상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언니, 오늘 복지관에서 할머니들하고 김치 담갔어요. 언니가 가르쳐준 비법대로 했더니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기남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과의 편지였어요. 하지만 영숙은 읽지 않고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을 때 영숙은 언니 기일에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언니,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해요. 언니가 그렇게 바랐던 것처럼요. 영숙은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던 한글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고 복지관에서 요리 강의도 했어요. 언니가 가르쳐준 음식 솜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거였습니다. 영숙 씨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우리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언니가 요리를 정말 잘했거든요. 영숙은 언니 이야기를 할 때면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슬프고 괴로웠는데 이제는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올랐어요. 저녁이 되면 영숙은 여전히 화단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해바라기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해바라기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평상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봉사자 교육도 있고 저녁에는 동네 부녀의 모임도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며 영숙은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언니가 잠들어 있던 자리에 피어난 꽃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언니, 내일 또 와서 이야기할게요. 좋은 꿈 꿔요. 영숙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실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언니가 바라던 것도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단의 해바라기들은 밤새도록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언니가 동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